자, 핵심 기초의 치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에서 토질 및 기초의 헐거의 압축성에서 했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뭐 개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고 또 새로 첨가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지반의 치마는 SI 더하기 SC 더하기 SS다. 일단 알죠? SI 적시 치마량, SC 안밀 치마량, 그 다음에 2차 안밀량.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적시 치마량은 뭡니까? 헐거의 함수비 변화 없이 탄성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치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뭐 탄성이라는 것은 하중을 제공한 원래대로 제대로 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SI는 Q 곱하기 B 2분의 1 마이너스 뮤 제곱 곱하기 IS, 뭐 IW라는 책도 있고요. 이건 뭐 형상계수니까 뭐 쉽게 했습니다. 뮤는 뭐 포화소음 비고요. E는 탄성계수, 뭐 변형계수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말하는 탄성계수고, 그죠? 요거는 뭐 쉽게 공식을, 요것도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외우시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압력 치마량인데요. 자, 우선 압축지수 CC를 알아야 되죠. CC는 0.009 WL 빼기 10인데 WL이 뭐죠? X가 한 개였죠. 그죠? X가 한 값이 크면 클수록 압축지수는 커진다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CC가 압축지수. 압축지수는 뭡니까? 이 로그피 곡선의 어떻게 됩니까? 간극비 하중 곡선의 처녀 안밀 곡선 부분의 뭐 기울기인데 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요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요 공식이 외에 뭐 0.007인데 그거는 흐트러진 시료인데 흐트러진 시료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철저히 안 되지 않으니까 요 공식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밀 치마량은 뭡니까? M보의 최적 변화 계수 곱하기 음료, 유력력의 변화량 곱하기 H인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H가 어떻게 됩니까? 점토층의 두께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2분의 CC의 로그 시그마 1 분의 시그마 2 곱하기 H. 자, 되죠? 유력력 구할 때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점토 지반의 중앙에서의 유력력과 지중응력 증가량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거 조금 문제에다 다시, 문제풀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자, 점정 하중에 의한 치마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털자기 이론에서의 안밀 치마량은 뭐냐면은 순간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한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토목공사에서 는 어떻게 되죠? 일단 기초까지 깊이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가해지는 하중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초에서부터 공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중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즉 공사기간 동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 하중이 아니라 점정 하중이 되겠죠. 물론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하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정 하중이 일정한 값에 도달한 경우, 즉 공사기간이 다 끝난 경우였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tc, 그러니까 공사기간의 2분의 t 시간에서의 순간 치마량, 즉 공사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의 반, 3개월에 대한 순간 치마량을 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중이 증가하는 임의의 시간에서는 뭐냐?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치마량은 tc분의 t 곱하기 2분의 t 시간에서의 순간 치마량이라는 거죠. 즉 공사기간이 만약에 150일이었다. 그러면 30일 됐을 때 치마량은 얼마냐면 30일의 반인 15일에 해당되는 순간 치마량 곱하기 TC 공사기간분의 30일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거는 뭐 문제 하나 풀어보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마고 공식인데요. 사인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S1 마이너스 S2인데 요거는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토질 및 기초 시간에서도 이게 사인 마이너스 1승이다. 탄젠트가 아니다는 건 몇 번 강조를 했죠. 그죠? 그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뭐 다시 그 설명은 빼고요. 어쨌든 요 공식은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점토층의 두께 5m, 간극비 E가 1.4, X한계 WL이 50%, 점토층 위에 유효 상제 압력이, 자, 시그마 1-가 10톤 per 메다 제곱에서 14톤 per 메다 제곱으로 증가할 때 치마량은 얼마냐? 자, 우선 압축지수부터 알아야죠. 압축지수 CC는 얼마입니까? 0.009 갈려고 WL 빼기 10이었죠. 그죠? 하니까 0.36이 나오고요. 치마량은 뭡니까? 자, 1 플러스 2분의 CC 곱하기 로그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 곱하기 H. H는 뭡니까? 점토층의 두께라는 거죠. 자, 주의할 것은요. 자, 어떻게 됩니까? P1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1-라고 쓰는 책도 있고, 뭐 P1인데 뭐 똑같죠? 그러니까 10이고요. P2가 1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뭐 쭉 계산하면은 11.0cm 나오는데, 오늘 공식만 좀 정확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인데요. 자, 요걸 한번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이 집안에 7.0톤 per 메다 제곱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 헐거의 정규 압력 점토이면 압축지수 CC가 0.45일 때 다음 무렵에 답하세요. 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토층 중간에서의 유효 상제 압력은 얼마냐? 자, 보죠. 점토층. 자, 모래 점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모래에 대해서는 안면치마가 안 일어나고 점토지방에서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래 지반의 중간에서 유효상정이 얼마냐. 자, 우선 그거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중간 지점에서 유효상제하중은 얼마입니까? 하중작용 전에 유효상제하중은 얼마 되죠? 감마 원 곱하기 높이 1.5m 더하기 감마 서브 곱하기 H2 더하기 감마 서브 곱하기 2분의 H3입니다. 즉 점토층 두께의 반이기 때문에 왜?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7 곱하기 1.5 더하기 어떻게 돼요? 감마 서브 값을 써야 되니까 0.7 곱하기 3 더하기 또 얼마야? 감마 서브 값을 써야 되니까 1.0 곱하기 2분의 4.5m 되겠죠. 그러니까 6.9 톤포 제곱이 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토지반 중간에서의 유효력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차 때 다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중전가량은 얼마입니까? 7.0 톤포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2는 뭡니까? P1 더하기 하중전가량이니까 6.9 더하기 7.0 하니까 13.9가 나오죠. 그러면 다 됐죠. 1 플러스 2분의 CC 곱하기 로그 P1분의 P2 곱하기 H인데 H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지표면에서부터 점토지반의 중앙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점토층의 두께다. 점토층의 두께라는 거 제가 몇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하면 뭡니까? 1 플러스 2인데,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점토층의 이 값을 써야 되겠죠. 그죠? 1 플러스 2가 0.8분의 cc, 자, 0.45 곱하기 로그, 6.9분의, P1이 0.9였죠. 그죠? 6.9분의 13.9 곱하기 h, 점토층의 두께 45cm, 4.5m 하니까 0.34m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요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점토층의 두께를 집어야 한다는 거 조금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가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가안밀 점토 지반 위에 넓은 지역에서 감마트에 있고 1.95 톤포 메다 삼성의 흙을 3m 높이로 성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점토 지반의 중앙 단면에서의 안밀 치마량 계산에 의해서 압축지수 CC 대신에 팽창지수만을 사용할 수 있는 OCR 값을 구하세요. OCR 값은 뭡니까? 자, 과안밀비죠. 그죠? 현재 유효 상제 하중분의 어떻게 됩니까? 선행 안밀 하중. 자, 어떻게 돼요? 현재 유효 상제 하중분의 선행 안밀 하중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중 작용 전에 유효 상제 하중 P1을 구하면 되죠. 자, 어느 거 되죠? 자, 점토층의 중앙이니까 얼마예요? 감마 곱하기 1.95 곱하기 샌드의 두께 1m 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마 세트가 2.15니까 얼마예요? 감마 서브는 감마 세트 빼기 감마 더블이니까 얼마예요? 1.15가 되겠죠, 그죠? 1.15 곱하기 2분의 4가 되겠죠. 왜? 점토층의 중앙점에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어때요? 4.25가 나고요. 하중 전가량은 얼마입니까? 아까 감마티가 1.95 톤포 메다 삼성인 것을 흙을 3m 높이로 한다는 것은 얼마예요? 1.95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85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중 전가됐을 때가 얼마예요? P1 더하기 델타 P니까 4.25 더하기 5.85 하면은 1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안밀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4.25분의 10.1을 하니까 2.38이죠. 2.38이 바로 과안밀비라는 거, 그거 뭐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자, 연약 점토 집안의 성토, 도로 성토를 하는 경우 공사 완료기간, 즉 TC가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완료기간 120일 동안은 점정 하중이라는 거죠. 물론 120일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 하중이고, 그죠? 그러니까 120일 동안 하중이 점점 증가할 거다는 거죠. 안밀 이론에 의한 순간 하중으로 보는 경우에 각 일수에 따른 치마량이 표와 같다. 텔자기 공식으로부터 점정 하중으로 보는 경우 공사 기간으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에 대한 치마량을 구하셔요. 자, 우선 공식부터 한번 보죠.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치마량은 얼마입니까? TC분의 T. TC는 공사기간이죠. 공사기간분의 임의의 시간 곱하기 2분의 TC 시간에서의 순간 치마량입니다. 자, 우선 60일 거 한번 볼까요? 자, 60일의 치마량은 얼마입니까? 공사기간 120일분의 60일. 곱하기 60일의 반에 해당되는 순간 치마량. 자, 60일의 반이니까 얼마예요? 30일이죠. 30일의 순간 치마량이 얼마입니까? 14였죠. 14. 그러니까 14를 곱하니까 7m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0일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TC분의 T인데, 그러니까 120분의 9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TC의 순간 치마량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T2분의 T1의 순간 치마량이니까 뭐죠? 90일의 반인 45일, 45일의 순간 치마량은 얼마죠? 24mm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0일이죠. 120일은 얼마입니까? TC분의 T니까 120분의 120 곱하기 120일의 반인
일수의 순간 침마량이니까 뭐야? 60일이죠. 60일의 순간 침마량은 30일이죠. 30일을 곱하니까 30일이 그대로 나왔겠죠. 그 다음에 150일입니다. 150일은 어떻게 되죠? 120일까지는 점정하중이고 120일까지가 공사기간이니까 120일까지는 점정하중이고 120일부터 150일 즉 30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순간하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은 반으로 보니까 그러면 120의 반인 60일과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선 30일 더 하니까 면 90일이죠. 90일에 해당되는 침마량을 보면 되죠. 90일에 대한 침마량은 37mm가 되죠. 자, 요거는 조금 1차 때는 안 나왔던 문제니까 요건 조금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치마 각도인데요. 이거는 공식이 이제 주어졌죠. 자, 모래 집안에서 기초폭 B고로 1점이고 얕은 고초의 편심이 0.215인 연직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하중 작용점 아래의 탄성 치마량이 12mm고 하중 작용점 기초 모서리에서 탄성 치마량 16m. 그러니까 부동 치마량은 얼마입니까? 16 빼기 12인 얼마예요? 4mm다. 그죠? 4mm. 자, 4mm 나누기 얼마예요? 사인 마이너스 1승에 4mm 나누기 얼마입니까? 자, 길이 S가 뭐죠? 2분의 B 마이너스 2니까 얼마예요? B의 2분의 1. 자, 2분의 120 마이너스 0.15 하니까, 자, 0.51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왜 쌓이는지는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쌓이느냐면요. 실제로 기초의 폭이 B가 이렇게 말할 때 됩니까? 이 폭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키에서 치마량은 이거니까 탄젠트가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다른 문제는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6요. 주면 마찰력과 부주면 마찰력입니다. 자, 이것도 뭐 토질 및 기초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가 주면 마찰력인데요. 모래의 마찰 저항력은 FS는 K 곱하기 시그마 보이 곱하기 탄젠트 델타입니다. 이거는 쉽게 외울 수 있죠. 자, K 곱하기 시그마 보이가 뭡니까? 수평력이죠, 수평력. 자, 말뚝에 이렇게 쓰면요. 수평응력이 있고요. 자, 항상 제가 뭐 했습니까? 마찰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면의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 곱하기 마찰계수 뮤, 즉 탄젠트 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뭡니까? K 곱하기 시그마 보이 되는 거죠. 즉 K 곱하기 시그마 보이 곱하기 탄젠트 델타고요. 델타는 흙과 말달의 마찰을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 수직응력인데요.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유효 수직응력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헐그에 대한 유효응은 뭡니까? 감마 서브 곱하기 Z인데, 깊이 Z인데, 이 말뚝에서의 말뚝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응력은 증가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냐? 말뚝 지름의 15배 내지 20배인데, 일반적으로, 15배 내지 20배라는 거 조금 시험에서 가끔 나오니까 조금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토의 마찰 저항력입니다. 점토의 마찰력은요, 알파, 베타, 란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우선 아시고요. 그러고 나서 학습 포인트에 있는 그 표를 외워야 된다는 거 시험에서는 그게 주로 나옵니다. 알파 방법은요. 자, 전응력 해석법이라는 거죠. 전응력. 자, 전응력으로 마찰 저항력을 구하는 법인데 FS는 알파 곱하기 CU 즉 점착력 값에다가 알파 값을 뽀준다. 그 다음에 베타 방법은요. 유효응력에 의한 방법이다. 유효응력에서 얻은 강도 정수로 마찰 저항력을 구한 법인데 베타 곱하기 시그마 보이 다시인데 베타는 K 곱하기 시그마 파이 다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알파는 전응력 해석법이고 베타는 유효응력 해석법이라는 것 좀 외우고요. 자, 란다는 자 전응력과 유효응력을 조합해서 넣는 것이다. 즉 했는 것이다는 거 하고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는 수동토합 개념의 기초로 했다는 거 그거 조금 외워놓으십시오. 그래서 공식은 뭐 복잡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학습 포인트에 있는 표를 반드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꼭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주변 마찰력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마찰력은 결과적으로 말뚝에 있으면 마찰력이 이렇게 위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위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부니까 네거티브니까 반대로 작용한다 이거죠. 이 어떠한 집안에 연약 집안에 있으면 말뚝이 침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뚝에서 주변의 집안에 침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을 묶고 침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침하를 주변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네거티브니까 때문에 불을 붙인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주변 마찰력이 작용하면 말뚝의 지지력은 얼마입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요 한번 보죠. 연약 집안에 말뚝을 박은 다음 성토할 경우에 성토하중에 의해서 안밀이 진행되면 주변 마찰량이 말뚝의 치마량보다 상대적으로 클 때 말뚝을 아래로 끌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마찰력이 생긴다. 그게 바로 부마찰력이다.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극한 지점은 QU 나누기 QU는
QP 마이너스 QNS라는 거죠. 즉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반대 마이너스 값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말뚝의 지지력은 감소한다는 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주변 마찰력에서 말뚝 집안의 단위 면적당 부주변 마찰력은 K 곱하기 시그마 V 다시 곱하기 탄젠트 델타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말뚝의 모래 집안의 마찰 저항력하고 뭐 똑같은 개념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토 집안의 단위 면적당 부주변 마찰력은 2분의 QU입니다. 여기서 QU는 기초의 지지력이 아니라 1축 압축 강도입니다. 우리가 토질 및 기초에서 QU가 두 번 나왔죠. 1축 압축 강도와 기초의 지지력인데, 여기서 QU는 1축 압축 강도다. 그 다음에 주변 마찰력은 FNSAS니까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은 힘이니까 어때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곱하기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조금 읽어보시고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부주변 마찰의 발생원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연약 점토 집안의 압력 치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뚝을 물고 치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즉, 말뚝의 치마량보다 어떻게 됩니까? 연약 집안의 치마량이 더 큰 경우에 생긴다. 그 다음에 연약 점토 집안 위에 성토하중 때문에 했다. 왜? 우리가 안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토하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저하한다. 지하수위가 저하한다는 말은 뭡니까? 물이 빠져나간다. 물의 부피만큼 어떻게 돼요? 치마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일 간격을 조밀하게 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진동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것 때문에 치마가 되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 하중을 많이 작용한 경우, 이것도 아무래도 치마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발생 원인도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줄이는 방법, 대책. 자, 이건 뭡니까? 말뚝의 부주변 마찰력이 FNSAS니까 뭡니까? FNS든지 AS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말뚝의 부주변 면적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표면적이 작은 말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말뚝 지름보다 조금 크게 프리볼링 한다. 구멍을 뚫으니까 말뚝을 물고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중관을 사용한다. 그죠? 이중관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치마가 생기더라도 말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말뚝 표면에 역청기를 칠한다. 이거는 FNS 값을 줄여주는 거죠. 매끄러우니까 뭡니까? 주변 마찰력이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약 지방을 개량하여 지지력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치마가 생기지 않게 하고요. 지하 수위를 미리 저하시킨다. 그러니까 미리 지하 수위를 떨어뜨리니까 더 이상 치마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말뚝에 진동을 주지 않는다. 자, 이거는 조금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핵심 7. 군말뚝, 무리말뚝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1차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했던 내용들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말뚝에 작용하는 반력 같은 경우만 새로 첨가된 내용이니까 우선 개요적인 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말뚝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자, 말뚝을 2개 이상 박았다고 해서 말뚝의 군항을 안 해줘. 그죠? 서로 지중응력이 중복될 때만 물이 말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안 중에 박은 2개 이상의 말뚝에서 지중응력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군항이 된다. 판별식은 얼마입니까? 1.5 루트 RL. R은 말뚝의 반지름, L은 말뚝의 길이인데 보통 시험 문제는 말뚝의 지름은 센티미터라 주고 말뚝의 길이는 메타라 주고 특히 또 반지름을 주지 않고 지름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혼돈하지 마시고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뚝의 간격이 이 D0보다 작으면은 물이 말뚝이 되고요. 이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단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뚝을 2개 이상 박았더라도 말뚝 간격이 충분히 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단항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각은요. 자, 말뚝의 허용지력에서 파이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에 S분의 D. S는 말뚝의 관계고 D는 말뚝의 지름입니다. 조금 전에 판별식은 뭡니까? 1.5 루트 RL이 있습니다. 말뚝의 반지름이었고요. 여기는 말뚝의 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컨버스 레브라 공식이 뭐죠? 1-90분의 파이 곱하기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더하기 N-1 곱하기 M입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 1차 때 다 했고요. M, N은 서로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 곱하기 N은 말뚝의 개수죠. 그죠? 이 공식은 좀 외워야 되고요. 군항의 허용지력은 뭡니까? 이게 단항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 한 개의 허용지력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말뚝의 개수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말뚝의 가까우면 서로 중복이 되니까 그 중복만큼 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 1을 곱해줘야 되죠. 당연히 효율 1은 뭐 1보다 작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말뚝에 작용하는 반력인데요. 자, PN은 P 나누기 N. N은 말뚝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10개 박았다. 총 하중이 10호이다. 그러면 되네요. 100 나누기 10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항들은
편심이 생겼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i 곱하기 x분의 나누기 summation x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mi라는 것은요, 말뚝에 작용하는 하중의 y축에 대한 편심 모멘트고요. x는 구하고자 하는 말뚝의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summation x제곱은요, 각각의 말뚝의 x좌표의 제곱의 합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y는, 자, 그 다음에 x는 x축에 대한 말뚝의 편심 모멘트, 그 다음에 y는 구하고자 하는 말뚝의 y좌표, summation y제곱은 각각의 말뚝의 어떻게 y좌표의 제곱의 합이라는 것이죠. 이 공식은 조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말뚝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2.5d 이상이고 4d 2.5D 이상이고 4D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비경제적인 경우입니다. 그거는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가끔 쓰라는 게 나오니까 하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우선 3번 문제인가요? 아래 그림에서 같이 20개의 말뚝으로 구성된 군항이 있다. 말뚝 한 개의 허용 지지력이 20톤일 때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 자, 파이각부터 구해야죠. 파이각은 뭡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1승분의 S분의 D. S는 말뚝의 간격이 가면, 자, 말뚝의 간격이 지금 130cm, 120cm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120분의 D는 뭡니까? 말뚝의 지름이니까 30이니까 14.04도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 E는요. 자, 1-90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14.04고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이 5 곱하기 4. 그러니까 M은 줄의 수고, n은 행의 수인데, 행과 열의 수인데, 이것이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줄과 열의 수를 그냥 5 곱하기 4다. 그러니까, 5, 4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5 곱하기 4분의 5-1 곱하기 4 더하기 4-1 곱하기 5 하니까 0.75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항의 허용 지름은 뭡니까? E 곱하기 N 곱하기 Q이니까, E가 뭐였죠? 0.758. 그 다음 N, 말뚝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20개. 곱하기 말뚝 한 개의 지지력은 20톤 하니까 303.20톤이 나왔습니다.